어제 뉴스에서 출가자가 급속하게 감소함으로써 앞으로 빈절이 속출할 것이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다 조만간 사람들이 이런 좋은 가르침을 스님들께 배울 기회조차 없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대로 출가자가 점차 없어지면서 부처님의 법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방일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법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아주 평화의 시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또 이런 법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출가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출가자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한 30년 지나면만 3분의 1 정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엄청나게 소멸되어 있거든요. 2300년 되면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5만 명이 된다는가 6만 명이 된다는가 뭐 계산해보면 지금 아마 아마 더 빨리 그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 출산율이 0.65 뭐 0.6 조금 넘죠, 그죠? 두 명이 결혼해서 0.6명 6명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죠. 제 어릴 때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애를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당시에는 어땠냐면 둘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한 뭐 3명, 4명은 돼야지. 저희 집안도 보면 5남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흔했어요, 그게. 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근처 동네에 살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막내였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칠공주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 낳으려고 낳다가 다 실패해요. 당시 실패해요. 요즘은 약간 이제 그 약간 이제 딸을 더 좋아하지만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아들 하나 낳으려고 하다가 7번째까지 실패를 해가지고 걔가 7번째 딸이었거든요. 결국 아들 못 낳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애를 많이 낳아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또 변화하는 거죠. 무사한 거죠. 이게. 지금은 애를 너무 안 낳아서 진짜 이 나라의 소멸을 혈적으로 걱정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 불법도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아주 흥했다가 때로는 끊어졌다가 다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계속 이런 흥망성쇠가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불교의 맥이 거의 많이 끊어졌었거든요. 조선시대, 예를 들면 통일시대나 고려시대에 불교가 융성한 시기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거치면서 이제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거의 맥이 끊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또 이 불교가 큰 스님들이 나오면서 부흥이 돼서 지금 굉장히 불교가 흥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잠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데도 불교 국가라서 계속 이어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도 거의 맥이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만나서 다시 이제 법이 이어지고 다시 불교가 흥하게 됐거든요. 그게 사라질 수도 있죠. 법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것도 무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고
불안한 세상이 바로 이 사바 세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실천해야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방일하지 말고 잘 배우고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월달 수련회도 갈 수 있을 때 오세요. 이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우리가 뭐 특별한 그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